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지난 승무패 71회차에서 예상 밖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이 2회 이월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박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5억이 이월된 이번 승무패 72회차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와 라리가 6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순서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승무패 72회차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 브라이턴은 현재 리그 13위로 최근 전적은 무승패 흐름을 보이며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홈에서는 2승 2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여전히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며 빌드업을 통해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데 능합니다. 또한 전방에서는 조르지뇨 루터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루터는 지난 시즌 리즈에서 브라이턴으로 이적해 이번 경기를 친정팀을 상대로 재회전으로 치르게 되었는데요.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팀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홈에서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연계를 통해 상대를 밀어붙이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승 2무 4패로 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상황인데요. 다니엘 파크 감독이 부임 이후 팀의 전술적 균형을 다듬고 있고 특히 수비진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리즈는 원정에서 1승 3패로 고전 중이지만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간격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22-23년에 4번 만나 1승 3무로 브라이턴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한번 가져왔을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턴이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겠지만 리즈의 빠른 역습은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브라이턴의 라인이 높게 형성될 경우 리즈는 보글과 윙어들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2대1 또는 1대1로 브라이턴의 홈승과 함께 무승부 경기까지 함께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브렌트퍼드의 경기. 승점이 같은 10위와 11위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홈팀 크리스털 팰리스는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패를 당하며 부진에 빠졌는데요. 다행히 잉글랜드컵에서 강호 리버풀을 3대0으로 꺾으며 다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원정팀 브렌트퍼드는 현재 11위로 팰리스보다 승점 1점 뒤져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1승 3패로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웨스트햄과 리버풀을 꺾으며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요.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을 보면 최근 4경기에서 브렌트퍼드가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브렌트퍼드가 한 점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팰리스가 점유율에서는 우세하더라도 브렌트퍼드는 압박을 통한 빠른 역습으로 실질적인 찬스를 더 만들어온 팀입니다. 이번 경기의 양상은 팰리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컨트롤하겠지만 브렌트퍼드의 역습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흔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양팀의 공격 루트가 확실하고 수비도 안정된 편이어서 큰 점수 차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0일 리버풀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크리스털 팰리스의 체력을 감안하여 1대2로 원정팀 브렌트퍼드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풀럼과 울버햄튼의 경기. 두 팀 모두 하위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중요한 경기인데요. 홈팀 풀럼은 현재 17위, 2승 2무 5패로 부진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득점은 9골, 실점은 14골로 득실차 -5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이 부족하고 수비 라인 역시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최근 흐름은 한 경기 승리 후 4연패로 다시 하락세인데요. 그나마 홈에서는 2승 1무 1패로 원정보다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풀럼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 0승 2무 7패라는 암울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수비 전환이 느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 실점을 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새로 부임한 페레이라 감독 하에서 전술적 리빌딩이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요. 경기의 전개를 예상해보면 풀럼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활용할 것이고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돌파와 역습 한 방으로 찬스를 노릴 것입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수비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풀럼이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 팀 모두 수비 불안이 크지만 공격 효율성 면에서는 풀럼이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과는 2대1의 홈팀 풀럼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홈팀 노팅엄 포레스트는 현재 18위로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개막전 이후 승리가 없으며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의 무승부만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는 1승 0무 3패로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유일한 승리도 초반에 거둔 것입니다. 팀의 주 공격 자원인 타이어 아워니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졌고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건 깁스 화이트에게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비 조직 전체의 완성도도 낮아 상대의 빠른 전환에 속수무책으로 실점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6위로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는데요. 경기력은 꾸준하지는 않지만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를 승리로 마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페르난데스 브루노는 여전히 팀의 중심으로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최근 5경기에서 노팅엄이 3승 2패로 우위에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노팅엄이 상위권에 있을 때의 결과라 지금의 실력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노팅엄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릴 것이며 맨유는 점유율을 높이며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전력차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노팅엄은 수비 전환 속도와 빌드업 안정성 모두에서 부족하고 공격의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반면 맨유는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원정에서도 점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팅엄이 홈에서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은 맨유가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저의 예상 스코어는 1대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원정승을 예상합니다. 승무패 72회차 5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리그 4위로 5승 3무 1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최근 챔스리그에서 아스널에게 패배를 당했을 뿐 리그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통적인 압박 전술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여전히 강점이고 공격진에서는 알바레즈와 그리즈만이 팀의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들에서 두 선수 모두 꾸준히 출전하며 득점과 연계 플레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현재 11위 4승 1무 5패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며 다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3승 2패로 의외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5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세비야의 느린 빌드업 전개는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에 자주 막혀왔고 득실차를 봐도 마드리드는 +8 세비야는 +1로 수비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세가 뚜렷한데요. 세비야가 한 골 정도를 넣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 전체 주도권은 아틀레티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의 안정감과 조직력 그리고 공격진의 꾸준한 기여가 세비야의 불안한 수비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 스코어는 2대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예상합니다. 6번째 경기는 토트넘 호스퍼와 첼시의 경기. 전통의 런던 더비답게 양팀 모두에게 단순한 승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인데요. 홈팀 토트넘은 현재 리그 3위로 득점은 17골, 실점은 7골로 득실차 플러스 10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중에서도 수비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인 팀 중 하나입니다. 반면 첼시는 현재 리그 9위로 공격력은 좋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있는데요. 최근 전적은 패패 승패, 즉 좋은 흐름과 나쁜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첼시가 사전 전승으로 우세하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경기 양상은 토트넘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첼시가 역습과 중원 점유로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약간 더 높지만 첼시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2대1 토트넘 승 또는 1대1 무승부입니다. 7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 소시에다드는 현재 리그 17위로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수비와 부진한 득점력이 겹치며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코파델레이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특히 미켈 오야르사발과 카를로스 솔레르의 연계는 여전히 위협적이며 홈팬들의 응원이 무패 경기를 이어가는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현재 9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측면 돌파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인데요.
특히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의 빠른 돌파력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주요 무기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윌리엄스 이냐키가 부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4경기에서 빌바오가 2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는 점유율보다는 속도전으로 전환하면서 빌바오와의 전술적 간극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빌바오의 역습 한 방이 다시 경기의 균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 속에서 홈에서 2승을 거두고 있는 소시에다드의 홈승과 함께 날카로운 빌바오의 역습도 기대돼 1대1의 무승부 경기도 예상해보겠습니다. 승무패 72회차 8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현재 승점이 같은 7위와 8위 팀이 만났는데요. 홈팀 리버풀은 현재 리그 7위로 5승 0무 4패를 기록하며 승률은 높지만 패배가 많아 순위가 다소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 전적은 승패 패 개막 초반 상승세 이후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경기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변수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의 중심은 여전히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이번 시즌에도 리그 득점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현재 8위로 수비 안정감이 좋아졌지만 공격 효율은 다소 떨어진 편입니다. 최근 전적은 무승 승승승 즉 4연승 중이라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빌라의 공격에서는 올리 와킨스가 핵심인데요.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4전 2승 2무로 리버풀이 우세인데요. 특히 안필드에서는 리버풀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리버풀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아스톤 빌라의 역습이 날카롭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리버풀은 홈에서 강하지만 최근 수비 불안이 뚜렷하고 빌라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공방전 양상이 유력한데요. 리버풀이 살라의 결정력으로 승점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빌라의 상승세와 와킨스의 득점 감각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저는 2대2 무승부를 예상해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 리그 선두를 달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강등권에 머무른 발렌시아를 상대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1위 9승 0무 1패로 시즌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에서는 5경기 전승으로 리그 최고의 홈 강세를 자랑하며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공격 조합이 막강한데요. 벨링엄은 중원에서 득점까지 책임지는 전천후 역할을 하고 있고 비니시우스는 측면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팀의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현재 18위 2승 3무 5패로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전적에서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부족해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0승 2무 3패로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팀의 득점력은 경기당 한 골에 불과하며 실점은 1.6골로 수비 불안이 심각하고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잦은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은 안정적인 점유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측면에서 찬스를 만드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으로 찬스를 노리겠지만 현재 공격진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득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뚜렷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의 예상 스코어는 3대0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셀타비고의 경기. 두 팀 모두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승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홈팀 레반테는 현재 15위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득점은 14골, 실점은 18골로 득실차 -4인데요. 공격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실점을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0승 1무 3패로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이 뼈아픈 부분인데요. 홈팬들 앞에서 반등이 절실한 레반테입니다. 반면 원정팀 셀타비고는 현재 13위, 1승 7무 2패로 무승부가 많은 팀입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 부족으로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잦은데요. 최근 5경기 중 단 한 번의 패배만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과 짧은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는데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주요 득점 루트로 작용하고 있는 셀타비고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한 만큼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접근이 예상되는데요. 레반테는 홈에서 첫 승을 노리며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셀타는 중원에서의 패스 점유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레반테는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불안한 수비 라인이 결국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셀타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찬스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반테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셀타의 경기 운영은 안정적이지만 득점 전환율이 낮아 대승보다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반테는 홈에서 분명히 반등을 노리겠지만 셀타의 안정된 경기 운영이 이번 맞대결의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는 예상 스코어 1대2 셀타비고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홈팀 웨스트햄은 현재 19위로 매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득점은 7골, 실점은 20골로 득실차 -13으로 리그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무만 기록하며 4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홈에서도 0승 0무 4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경기 초반부터 수비 실수로 실점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현재 12위로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팀인데요.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면 뉴캐슬이 4전 2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수비 불안이 여전하고 뉴캐슬은 강한 압박과 조직력으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수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측면 공격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고, 경기 후반에는 기마랑이스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이 홈에서 간헐적으로 반격하겠지만 뉴캐슬의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이 한 수 위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0대2 뉴캐슬의 원정승입니다. 승무패 72회차 12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에스파뇰의 경기. 알라베스는 잔류권과 중위권 사이에서 버티고 있고, 에스파뇰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목표지만 경기의 중요성은 같습니다. 홈팀 알라베스는 현재 12위로 다소 기복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역습이 주무기인데요. 특히 초반 강한 전진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알라베스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5승 3무 2패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전적은 무무패 승승, 최근 2경기 연속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1패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에스파뇰이 이전 2승으로 우세한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알라베스의 홈 수비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요. 전반에는 에스파뇰이 주도하며 공격적인 압박을 펼칠 것이고,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대응하며 역습 찬스를 노릴 것입니다. 특히 알라베스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한순간에 방심을 보인다면 실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요. 첫 번째는 에스파뇰이 후반에 한 골을 더 추가하며 1대2로 승리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알라베스가 후반 막판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13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본머스의 경기. 홈팀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5위, 5승 1무 3패로 다소 들쭉날쭉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득점은 17골, 실점은 7골로 득실차 플러스 10. 여전히 리그 최상급 수비력을 자랑하지만 득점 효율은 예년보다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3번의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회복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패하며 상승세가 잠시 끊겼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점유율 축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원에서의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맨시티의 핵심은 여전히 홀란드와 필포든인데요. 포든은 측면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활약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엘링 홀란드가 리그 득점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의 홀란드는 타박상으로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도 결장할 것으로 보여 맨시티의 막강 공격력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정팀 본머스는 현재 리그 2위로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으며 꾸준한 승점 확보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본머스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 블록과 빠른 역습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맨시티가 오전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맨시티가 본머스보다 몇 단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홀란드와 실바가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경기였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그 활약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이 그래도 공격력은 상위 팀들인 만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가운데 저는 맨시티의 3대1 홈승과 함께 1대2의 본머스 원정승까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무패 72회차 마지막 경기는 라리가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경기. 지금의 두 팀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데요. 베티스는 유럽 대항전권 진입을 노리는 중상위권 팀이고 마요르카는 강등권과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 필사적인 팀입니다. 경기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팀 레알 베티스는 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2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지었습니다. 하지만 득점 15, 실점 11로 득실차 플러스 3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베티스입니다. 반면 원정팀 마요르카는 2승 3무 5패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전적은 패, 승패, 승무,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흐름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0무 4패로 매우 부진한데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상대의 공세를 막는데 급급하고 역습 전환이 빠르지 않아 공격의 위협이 떨어집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마요르카는 후반 중반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면 최근 4경기에서 베티스가 3승 1패로 우세한데요. 특히 홈 경기에서는 베티스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해왔습니다.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이 마요르카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왔고 전술적으로도 베티스는 짧은 패스와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할 줄 아는 팀이고 마요르카는 수비적으로 버티다가 한 번의 역습을 노리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되는데요. 베티스가 초반부터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득점을 올린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이고 반대로 마요르카가 초반 실점을 막아낸다면 후반의 균형을 맞출 여지도 있어 보이는 가운데 저의 예상 스코어는 2대1 베티스 승 또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상 승무패 72회차 14경기를 순서대로 쭉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참고로 자신만의 분석과 감으로 픽하시어 대박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대박의 기운이 찾아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